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제는 서울에 이제 오후부터 하루 종일 비가 좀 내렸었는데 오늘은 정말 날씨가 무척 상쾌한 날씨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고 또 정말 시원해서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 개인적으로는 뭐 모임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빗속에서 이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아쉬움이 많았던 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정말로 시장에 엄청난 이벤트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뭐 다음 주뿐만이겠습니까? 다다음 주는 더 큰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국내 시각에서 봤을 때 다음 주에는 HLB의 이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 FDA 3상 승인 여부가 일단 결정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제약바이오와 코스닥 시장에 엄청난 이벤트가 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미국 시장과 글로벌 증시를 끌고 왔던 하나의 축이었던 섹터가 있는데 바로 전력 인프라 섹터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뭐 비스트라 에너지라든지 등등 보면은 거의 10배가 올랐고 최근에도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당장 월요일 날 국내 증시가 끝나면 미국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 지원안 계획안이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세론으로 나오게 됐을 때 이쪽 섹터에서 발생될 이 후폭풍에 대한 대비 전략을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지원안이 커서 더 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쪽 제가 봤을 때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은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금요일 같은 경우 국내 증시 보면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많은 반도체 섹터 종목군들이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이 불발됐다라는 시장에 루머가 좀 돌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저도 뭐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만 전달을 드리면 이미 SK 하이닉스의 물량이 다 차 있고 그만큼 그 캐파 납품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엔비디아 진입이 절실한 구간이라 불발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TSMC의 이 호실적에 힘입어 TSMC가 상승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도 선별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나리오를 잘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이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이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로 이벤트가 많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정말로 이벤트가 많은 가운데 오히려 저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매매했던 거 선별적인 부분에서 종목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한 두 개 정도, 다섯 개 종목 정도를 압축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기회가 전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 가입하셔서 같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에 엄청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HLB 허가 이후 미국 전력 지원안 그리고 다음 주는 엔비디아 실적까지 대비하고 전략을 만들면 제가 볼 때는 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은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지수적으로는 뭐 크게 빠지거나 상승하거나 그런 게 없지만은 일단은 다우가 나스닥보다 강하고 뭐 S&P 500이라든지 이런 섹터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강하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더욱이 중요한 거는 유럽 증시가 다 신고가를 쳤다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유럽은 22에서 6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됩니다. 미국도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지만은 6월부터 QT가 진행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 말은 양적 긴축의 이 강도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미국의 주거비라든지 렌트비, 중고차 비용이 2달 연속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핵심 요소 등이 코어 CPI에서는 크게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고용이 지난주 목요일 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꺾여가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노이즈는 상당히 적을 것 같다. 라고 본다면은 시장에서 몇 가지 산만 넘어가게 되면 시장은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죠.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 좀 보면은 양 지수 다 하락을 하고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안 좋았죠. 고점 대비해서는 1% 조금 넘게 빠지면서 그리고 종가상 저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약바이오도 일조를 했고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까지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이 3대 축이 다 빠졌기 때문에 지수는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이 화장품 섹터라든지 전선 섹터는 굉장히 뜨거웠던 흐름을 좀 보여줬던 시장이었습니다. 연이틀 화장품 섹터가 그리고 임용 섹터가 호실적에 기반을 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또 너무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에 대비해야 되고 2분기 때 종목군들 다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강하게 두드러 맞은 반도체 경우에는 이 TSMC의 호실적이 그리고 삼성전자의 루머가 그냥 잠잠해지면 다시 좀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그걸 잘 해야 되는 게 이 반도체 종목을 저희도 할 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애들만 했습니다. 딱 정말로. 이것저것 어중이 떠중이를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중이 떠중이 종목군들은 다 급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실적 발표를 하고 그간 시장에서는 내러티브 즉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기대감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종목군들이 올라간 폭보다 더 강력한 하락을 보여주는 게 원래 주식의 이 형태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히 주의를 하고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러티브 즉 기대감을 볼 때는요 항상 이런 테크 산업은 신기술이 나왔냐 안 나왔냐 세상에 없던 게 나왔냐 안 나왔냐 세상에 또 그동안 재료로 부각되지 않는 뭔가 새롭고 시장에 큰 게 나왔냐 안 나왔냐로 귀결이 되죠. 과거에 보면은 CXL이 나와서 네오셈과 엑시콘이 폭등을 했던 것처럼 금요일 날도 CG트로닉스와 나노, CMS 등 젠 반도체, 전력 반도체가 갑자기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과거에 제주 반도체가 갔다면은 지금에는 이 소재를 젠 소재로 바꿔가지고 이쪽에서 파동을 만듭니다. 이렇듯 새로운 뭔가 시장에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거기서 내러티브 향 기대감이 터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식을 보면 좀 더 종목에 대한 이해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서 그런 게 있어요. 단순하게 이 선긋고 줄긋고 저항과 지지, 추세, 파동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한 달이면 공부 다 끝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이에요. 종목 선정과 방향성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올바른 이 섹터 안에 놀고 있는지 응?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에서 단타를 하든 스윙을 하든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게 저는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100% 정확하게 가르칠 수는 없겠죠. 왜?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공부의 양, 노력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재료의 강도, 재료의 파급력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야 주식시장에서 올바른 길로 공부를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죠. 간밤 미증스는 여전히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지수는 평범한 수준 그러나
다우나 S&P는 벌써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고 유럽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TSMC는 종가상 신고가를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태에서 유럽은 6월달부터 아마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사실 이런저런 데이터를 볼 때 낮아질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TSMC의 전년 동기 대비 60% 매출 증가는 엔비디아의 불확실성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지수를 뺄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 증시라는 것은 상황이 국내 증시랑은 상황이 좀 다르죠. 그건 코스피 시총 1위, 코스닥 시총 1위부터 4위가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의 지수의 흐름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막혀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개별 종목과 섹터 이슈로 뚫어버리면 되는 괜찮은 시장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반도체의 경우 HBM 쪽 이슈와 성장성은 분명 대단합니다. 금요일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반도체 섹터가 바스켓 매도가 발생했는데 삼성전자, 엔비디아 불발 루머가 돌았던 영향으로 판단이 되며 그러나 TSMC의 신고가가 살려준 것이고 이 부분으로 인한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해 준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경우도 여러분들 실적입니다. 여러분 내러티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러티브 즉 기대감으로 가는 거는 금요일 새로 나온 젠 전력 반도체 소재죠. 반도체에서 지금 가장 센 IT에서 가장 센 게 뭘까요? 삼화전기입니다. 삼화전기 C캡 하이브리드 캡 최근에 계속 매매를 하고 있지만 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를 10% 감소시켜 준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은 가는 거죠. 최근에 리노공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왜 그럴까요? 예? ASIC 소량 다품종 칩 개발에 의한 수많은 반도체 개발하는 이 팹리스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R&D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테스트 소켓의 이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실적이 계속 올라간다. 이러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시트로닉스나 나노 CMS 이쪽도 마찬가지죠. 전력 반도체 일단은 금요일날 떴기 때문에 나왔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실적이 강하고 좋은 종목군들 압축해서 그놈만 보면 된다. 그놈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주 국내 증시 정말 큰 이슈가 여러 존재합니다. 이거는 확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우리 회원님들 하고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건데 그거의 일부만 잘라서 가져왔어요. 제약바이오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일부만 잘라서 왔는데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선에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말로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력기기 너무도 뜨겁고 또 뜨겁고 승부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탄력이 좋은데요. 그런데 개인들은 그런 불타오르는 주도주에서 자산이 마지막 불꽃에 타버리고 소각되어 버린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슈가 많고 좋은 말이 많으니 천정부지로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다. 처음을 상승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섹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력인프라 및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재룡전기, 가온전선, 대온전선이 있을 것 같고요. 구리는 이제 그러니까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목요일날 영상에서 금요일날 본다라고 했고 매매 잘 했고요. 가지고 있지 않고 구리는 이구산업 보유한 상태, KBI 메탈 둘 다 보유한 상태에서 일부만 시간에 좀 팔고 다 넘어갔습니다.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C캡에 대한 실적이 76억이 나왔는데요. 작년 1년치 실적 영업이익을 1분기에 다 냈다. 실적 확인됐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딱 답 나왔습니다. 반도체 끝났고 반대로 제약바이오 섹터 HLB 이렇게 생각을 하죠. 100% 허가 나온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응 전략을 짤 계획입니다. 자, 100% 확률에 종목은 들고 있지 않은
예정이며 세론을 이겨내고 상승으로 전환한다면야 제약바이오 폭등 나오는 흐름 예상되지만 아니면 그때부터 진짜 게임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옥과 석을 구분 지어서 봐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제약바이오 살 수 있습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안 사니까 주가들이 거래대금 없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HLB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에서 가보지 못한 거 아닙니까? 공포의 구간이 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글로벌 블랙버스트 신약의 탄생이니까 아마 신약이 승인이 되면 갭상승은 하겠죠. 그 이후에 세론이 나오면서 빠지게 되면 이 섹터 자체로는 밀릴 건데 그 밀리는 과정에서 저는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HLB 신약 탄생은 굉장한 호재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에게는 꿈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로 인한 세론에 뭘 사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장바구니에 종목을 저장해 두시고 기회로 보십시오. 설사 거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한들 저는 일단은 뭐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겠지만 잡을 계획으로 전략을 다 세워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임의원 관련해서 실리콘2가 이제 엄청난 실적 서프라이즈로 이 현상을 갔는데요. 금요일 날 이제 VT 종목에 좀 매매를 좀 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대응을 했고 단기적으로 이쪽도 또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좀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게임 섹터가 금요일날 좀 좋았는데요. 일단 넷마블의 나온랩 글로벌 흥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굉장한 거고 DNC 미디어 조정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외 5월 말 또 다른 글로벌 대작이 출연을 합니다. 이 부분 뭘까요?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5월 21일 날 나오는 게임인데요. 조정시 그 관련된 종목을 매수 예정에 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애플 관련해서 BH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데 오늘 뭐 애플 폴더폰 여기 있나? 애플 폴더폰이 이제 공개가 좀 됐는데요. 예상 디자인이 정말 이쁘네요. 여자들 사고 싶게 할 텐데 이런 게 나오면은 누가 잘 나갈까요? 라는 대답이 BH가 그래서 3천억이라는 거래대금 터졌구나 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BH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AI 전략 시리입니다. 음성 비서가 차세대 음성 비서가 공개가 되는데 그 안에는 브리지텍이 이제 관계 회사니까 내러티브가 된다면 브리지텍이 될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현대 마린 솔루션 지금 2조 1조 3천억, 1조 2천억의 거래대금 터졌죠. 이런 종목에 트레이딩 하는 거고 이런 종목에서 트레이딩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 지금 에코프로 BM이든 에코프로든 뭐 포스코 뭐 등등등 전부 다 지금은 매수할 계획 1도 없고요. 중앙첨단 소재 계속 오래 지켜봤던 종목인데 여러분들 전환사채 언제 나오는지 일정 일일이 다 체크를 해 보시고 그 전환사채 권리공매도에 얼마나 찍어 눌러버리는지 체크하면서 미리 들어가지 마세요. 그 이후에 들어가도 충분히 싸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여러 데서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짜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종목군들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뭐 국내 증시 뭐 지수적으로는 사실 뭐 봐드릴 게 없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횡보성 장세에서 떨어져도 올라온다 그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수는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다 싶고요. 자, 대형주들 볼게요. 먼저 SK 하이닉스 좀 보면 삼성전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흐름이죠. SK 하이닉스는 다시 뭐 이런 상단까지도 올라갈 부분인 것 같고 한미 반도체도 지수가 빠져도 상대적으로 엄청 강해요. 반도체 대장주라 엄청 강하고 삼성과 한미 반도체 그리고 리노공업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고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반도체가 다 죽었다, 다 빠졌다. 이거는 많이 빠진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괜찮은 종목군들, 강한 종목군들은 안 빠지고 있다라는 게 답이고요. 뭐 예를 들어 뭐 테크윙, DI 이런 애들 엄청 빠져버리죠. 엄청 빠져버리기 때문에 내러티브로 올라간 종목군들은 실적 발표 때 특히 조심해야 된다. 항상
이거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강한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는 이제 지금은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제일 높을 만한 게 BH인데요. BH도 지금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죠. 말 그대로 바닥권 스마트머니의 탄생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급락을 한번 한다, 아래꼬리 잡아서 하는 매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잘 지켜보고 매수 대응 해야 될 종목이고요. 매수 대응 해야 될 종목이고, 금요일날 로봇주들 좀 강세였는데요. 제가 로봇주 참 노래 많이 불렀어요. 우리도 다 먹긴 했는데, RS 오토메이션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이렇게 비중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매도하고, 그 위에 매수 안 하고, 아지넥스텍 여기서 한번 팔고, 나머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와도 떨어질 때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12,400원 12,400원까지 해서 분할 매도를 했으니까 아침에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3분 안에 올라가지고요. 12,400원, 12,000원, 12,450원 이렇게 해서 평균 12,300원 정도 매도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잡았죠. 여기서.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는 잘 했고, 로봇주를 보는 이유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똑같아요. 확정된 미래 어차피 이슈는 계속 나온다, 로봇. 근데 이게 주기적인 흐름에 돈이 들어왔는데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 또 떨어지면 또 보세요. 이런 구간들 급하게만 안 하면 된다. 로봇은 급하게만 안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요일날 보면은 뭐 이렌시스가 좀 더 세고 그랬는데, 단기적으로 저항에 다 부딪히는 거라 금요일날 사는 거는 이제 자살 행위였죠. 그래서 또 조정 받으면 많이 떨어지면 그때 종목군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 봅니다. 그때 조정 받으면 그럴 때 종목군들 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2차 전지는 시간 아까우니까 좀 빼고, HLB가 이제 다음 주 엄청 큰 이벤트를 가지고 있죠.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HLB가 이제 뭐 이거를 돌파해서 신고가를 가는 뭐 흐름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신고가를 가게 되면은 바로 15주잖아요. 여기 넘으면 15조고, 뭐 상한가 가면은 뭐 순식간에 20조도 가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바로 허가가 난다 해서 돈을 막 벌고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 2위에 알테오젠도 좀 더 밀리는 흐름을 그려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빠지게 되면 15만원대 저는 보고 있습니다. 15만원대 언저리 오면은 일단은 잡아야 되겠다. 이거는 이미 선을 그어놓은 건데요. 쭉 떨어지면 이 언저리에서 한번 봐볼 생각이고, 오스코텍도 신약이죠. 신약. 렉사라 허가 기대감이 있는데, 신약 허가가 불발이 되면 얘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지면 그때 바닥에서 잡으면 될 것 같고, GI 이노베이션은 거의 대부분 다 팔아버렸어요. 종목 다 팔아버리고, 금요일날도 아침에 반등할 때 추가 매도 의견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매수를 해서 스윙으로 좀 넘어왔다가 나머지 물량은 다 정리하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다 백데이터가 있으니까 보는 거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거 발표라든지 그 기대감으로 올라오면 단기 새로운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데, 그 이후에 뭐가 나올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봐야 된다. 뭐가 나올지. 그러면 뭐 추세 선을 그어서 본다든지 뭐 눌렸을 때 본다든지 하면 되겠죠. 종목을 알아놔야 됩니다. 뭘 잡아야 될지 알아놔야 되고, ST팜도 재료가 괜찮아요. ST팜도 재료가 괜찮고, 얘도 이런 구간들 잘 안 깰 걸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많이 밀리게 되면 봐야 되고, 6월달에 제논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FDA 승인이 나올 텐데 높은 확률로 나옵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 영구형 올리고 납품에서 이제 상업용 올리고가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죠. 이 종목은 실적으로 지금은 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 포커스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미코를 좀 봤는데요. 여러분들 왜 이런 종목에서 종배를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빨리 가지 않으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간단하게 5일선 눌림 매수, 3일선 돌파 못했으면 매도, 대신 기준봉이 섰냐 안 섰냐, 기준봉이 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계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차트 매매 방식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매도한 거고, 미코는. 그리고 태양광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솔루션 이날 잡았어요. 이날 잡아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기다려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날 시간에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권에서 이틀 동안 해서 10몇 프로 정도 해서 일단 얘도 전략 매도를 해놨고,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생각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해보세요.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원전 좋죠. 근데 걸리는데 10년 걸린다고. 그럼 원전을 바로 못하면은 친환경 아니면은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는 천연가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태양광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한 제3국 이 태양광 폴리실리콘이라든지 패널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눌려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최근에 연기금 수급, 기관 수급 매우 좋기 때문에 조정시 다시 매수가 근처 오면 매수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선, 가온전선 보면 이 자리 금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여기 박스권을 어려운 구간을 돌파를 했어요. 이 구간에서 당연히 매매를 했었고요. 아침에 제가 회원님들하고 이제 하는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종목을 그런 거 매도하느라고 이거 아침에 매매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여기를 넘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좀 마지막에 좀 손절 좀 하고 나서 이 파동을 못 먹었네요. 이 파동을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매매하느라고 이 앞파동을 못 먹어가지고 좀 아쉬운 종목이고요. 왜 이 구간에서 봐야 되냐? 돌파니까. 돌파고 5월 13일 이슈가 있는데, 얘가 시가총액이 이제 4조 4,800억, 대원전선이 3,400억인데요. 올라가지고 4,800억이 된 거죠. 가온전선이 그 실적이 430억인데 130억 버는 회사랑 시총 똑같으면 이거는 주식이 아니라 사기지. 그런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었다라고 봐야 되고, 삼화전기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은 좀 높은 구간이라 저도 좀 조심스럽네요. 그냥 단타로만 짧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매매하고 단타로만 좀 보고 나중에 조정받으면 이 종목은 뭐 다시 좀 봐볼 생각이에요. 정말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것만큼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해준 종목이다. 많이 오른 만큼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해준 종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이제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뭐 HD 현대일렉이라든지 정말 좋은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 있어서 좀 부담이 됩니다. 미국에서 전력 이 인프라 관련된 계획이 발표가 되면 단기 세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에서는 지금 VT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스권이 돌파가 됐는데요. 밀렸다가 저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VT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좀 매매해서 짧게 매매하고 그 뒷파동에 밥 먹으러 갔죠. 점심 일찍 먹어가지고 밥 먹으러 오니까 올라가서 여기서는 매매를 못했던 것 같아. 원래는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어야 돼요. 이거는 매매를 했어야 될 종목인 것 같고 돌파해서. 자, 그리고 HD 현대마린 솔루션 거래대금 보십시오. 하루에 2조 2천억, 1조 3천억, 1조 2천억. 그 다음에 수급 연기금 들어오는 거, 핵심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과연 얘도 두산 로보틱스처럼 5% 룰에 맞춰서 다 매수를 해준다면야 여기서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겠죠. 그거를 계산하고 들어오는 사모펀드라든지 기관이 존재한다면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 수급이 안 들어온다, 빠지겠죠. 핵심은 항상 이때 종가 그리고 돌파했던 시가, 뭐 이런 시가 고가 그 다음에 거래가 많이 터진 자리들을 봐야 되는데요. 아침에 좀 빠르게 올라가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안 했더니 좀 매매를 못했고, 중간에 여기서 좀 사고 여기서 좀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좀 나왔네요. 여기서 들어갔구나. 여기서
돌파하고 눌림에 들어와서 여기서 한 3.4%, 4~5% 정도 임팩트 있게 잘 들어갔던 것 같고, 이제 사람마다 구간이 좀 다르죠. 이런 구간을 보고 하는지 뭐 이런 구간을 보고 하는지 있는데, 이 파동입니다. 결국은 상승 1, 2, 3, 4, 5, 5파동, 혹은 어떤 사람은 1파, 2파 여기까지 먹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이 돌파가 정확히 나와야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돌파 나오는 거 보고 여기서 들어와서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본 게 파동이에요. 파동. 결국은 거래대금과 거래대금 시가에 300억씩 들어오는 이 거래대금과 파동에서 종목을 봐야 된다. 또한 강력하게 거래대금이 어느 지점에 많이 들어오는지 선을 다 그어놓고 그 자리들을 잘 보면서 눌림 매매를 해 보시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리인데요. 구리, 금요일날 구리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력 관련된 이슈를 하게 되면 또 구리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주말에 나올 거를 어느 정도 좀 예상을 좀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장중에 제일 강했던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중에 이제 여기서 사지는 못했어요. 다른 계좌로 사서 마킹이 없고,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뭐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원하는 구간 언저리에서 빠지면 사야지 하고 보고 있다가, 얘는 이제 같이 눌림으로 좀 사고, KB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가 동시호가에 좀 사놓은 거 일단은 들고 넘어갑니다. 종목 그냥 가지고, 이쪽은 안 팔았고 KBI 메탈은 일부 매도를 해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주 좌우지간 정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애플도 계속 이슈가 터질 것이고, 제약바이오에서도 정말 큰 이벤트가 존재를 해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기회의 요인이 될 거고, 전력 관련된 인프라 정책이 발표되면 단기 세론이 나올 텐데, 그 세론에 의한 낙폭이 크면 낙주 매매가 될 거니까 그 각각의 이슈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일 겁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대신 그 변동성에 반대로 타면은 큰 손실도 나는데,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하면 다음 주에 큰 수익 날 수 있는 시장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한 주도 즐거운 그리고 수익 많이 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